대형 택시를 처음 승인받아서 운행하게 된 대체전이라고 합니다. 기사님 혹시 차량 한번 소개해 주실 수 네, 이 있으실까요? 차량은 네. 카니발 하이리무진 풀옵션으로 9인승까지 탑승이 가능하나 공항이나 외부 짐이 많으셔서 이동하실 때는 5인승까지 최대한 5인승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안에 TV, 네모퍼, 그 다음에 열선 히터 등등 편의시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트렁크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공항이나 이런 데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대형 택시 대전에 생겼다고 하자마자 아 짐이 얼마나 들어가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트렁크는 보시다시피 네. 이 정도 공간이지만 앞으로 좌석을 조금 더 당겼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다수의 짐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개, 네. 4개에서 그 다음에 캐리어 같은 경우 4개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총 골프백 4개, 캐리어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크기가 꽤 큰 상자이거든요. 네네네. 꽤 큰 상자가 요 정도 사이즈가 거의 캐리어 빅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서 요게 한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워져서 들어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캐리어가 2민용 있잖아요. 그런 큰 가방 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2민용 거예요? 가방은 최대 2개, 아니 3개. 아 2민용 3개는 가방 3개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인원이 다 타지 않으면은 요 앞에도 앞에 그렇죠. 있는 좌석에도 이렇게 밀고 해가지고 네, 더 적재가 실을 가능해요. 적재가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적재가 네. 차를 당기다 보면 네. 앞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아. 이렇게까지 확보가 되는 경우가 아 거의 생기거든요. 1m 넘게 네. 트렁크가 엄청 넓네요. 근데 저는 골프 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골프장 네. 고객님들이 이제 CC 투어나 네. 아니면은 뭐 1일 대절로 해가지고 거기 라운딩 다 마치는 아. 것까지 기다렸다가 왕복으로 아 그럼 일일 이렇게 하루 투어 그렇죠. 이렇게도 그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도 가능하시죠. 아 그리고 네. 9인승이지만 지금 의자가 숨겨져 있지만 네. 9인승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대전에 관광 투어 하시는 분들이 최대 8명까지는 탑승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9인승이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님 제외하고 8명까지는 탈 그렇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네. 5인으로 하되 그러니까 트렁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대부분들이 짐이 있으셔서 네. 트렁크 확보 공간을 위해서 거의 5인 이상, 5인까지가 거의 적정한 시간을 아 그러니까 짐의 여부에 따라 인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대 인원은 8명이 타실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짐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여주셨듯이 1m 정도는 적재가 가능한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동하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차라는 느낌을 만약에 줘야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앞에 클러스터에 이게 이제 주차 모드로 했을 경우에 이제 전방 시야가 다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네. 문을 열어줄 때 요게 다 화면에 비춰져요.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게 합성인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저 옆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택시 같은 경우에 뒤에 오토바이가 오고 이런 그렇죠.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고급 그래서 기종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문을 한번 열게 되면은 네. 이게 문이 열리면은 10개까지 다 볼 수 있는 아 이 차 모양은 지금 열려 네. 있는 것 같지는 안 보이지만 네. 요 화면 상태에 뭐가 나타나면 여기에 오게끔 다 표시가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럼 옆에 뭐가 생기고 이렇게 뭔가 그렇죠, 그렇죠. 장애물이 있거나 그렇죠. 하면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면은 이제 아. 움직이는 대로 네. 움직이게 되면 네. 요 화면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곳이 중도일보 오류동 본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전 분이신가요? 기사님은 약간 네. 스몰 토크지만 대전 사람입니다. 아 대전 분이시구나. 그럼 청주공항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님도 또 많으시겠네요. 청주공항이나 인천공항, 네. 뭐 대구공항, 그러니까 모든 전국공항은 다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아까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6인승 대형 택시랑 11인승 승합 택시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기사님께서 설명 혹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대형 택시라는 자체가 지금 대형 승용 택시와 네. 대형 승합 택시가 나눠져 있는데요. 네. 대형 승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6인에서 9인 이하가 대형 승용으로 들어가고 대형 승합은 10인 이상 13인 이하가 대형 승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요금 체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시냐에 따라서 네. 아니면 다수의 더 많은 인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대형 승합 택시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그 이하이신 9인 이하이신 분들은 대형 승용을 이용하시는 게 요금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저는 일반 택시만 타보다가 오늘 대형 택시를 이용해 보니까 약간 비행기 이코노미 타다가 비즈니스 퍼스트 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특히 그렇죠. 네 어떤 게 그런 느낌이 더 드냐면은 이 앞에 여기 뭔가 이렇게 공간이 여기 되게 넓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차를 처음 타보니까 요거 안에 있는 기능들을 봤는데 USB 충전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 보통 사실 저희가 택시 타면서 핸드폰 충전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데 혹시 뒷자리에도 그런 기능이 있나요? 네, 전자석 다 있습니다. 아 전자석에 USB 네. 기능이 다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이렇게 콜로 이렇게 하는 택시들이 있잖아요. 네, 장애인 콜 택시.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뒤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분들도 혹시 꼭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하지 않아도 대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것도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분들이 원하시면 다 이용은 가능하세요. 아 그럼 혹시 휠체어 수납도 그럼 아까 그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네. 대전 시내권이 아니라 시내권도 있지만 네. 저는 다른 전국 대학병원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 대학병원의 진료 아니면 입퇴원하시는 분들을 주로 상대를 많이 해서 네. 그분들도 뭐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휠체어를 싣고 가야 되는 경우에는 뒤에다 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진료를 보실 때 좀 필요사항 있으시면 좀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진료 보는 데까지 또 에스코트까지 다 해드리고 하니까 네. 네, 그런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되게 굉장히 편리하네요. 편리하죠. 아까 요금은 이거 미터가 5,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야간 심야 요금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증이 있나요? 네, 대전시는 지금 운영하는 요금 체계가 심야 할증에는 20% 붙는 거 일반 택시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택시 기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뭐 시외 지역으로 나갔을 때 그러면 시계 요금이라고 해서 30% 붙는 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심야 때는 복합 할증이라고 해서 시외 지역으로 나갔을 때 네. 40% 붙는 것도 일반 택시하고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심야 할증 요금이나 시계 요금은 일반 택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 시외 요금 할증이 그럼 기본 요금 5,000원에 같이 붙는 건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대전권에서 이제 출발을 하셨을 경우에 네네. 5,000원 기본 요금이 시작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외로 이제 나갔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30%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원씩 111m당 200원씩 올라가던 게 네. 시외로 넘어가면서 260. 30%가 붙으면서 260원이 되는. 그렇구나. 그럼 111m가 그럼 260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외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네. 혹시 어떤 손님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세요? 일단은 지금 공항 손님, 네. 그 다음에 이제 골프 라운딩 하시는 분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웨딩 하시는 분. 웨딩 진짜 저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진짜 꿀팁이다. 왜냐면 웨딩 드레스 타고 이렇게 공항 가는데 이렇게 대형 택시 타고 괜찮은데요? 그거 괜찮은 거. 그래서 아까 저기 뒤에 보셨을 때 그 상자가 네. 웨딩 업무 하기 위한 그 리폼 상자예요. 그럼 차에 조금 그런 혜택을 좀 이렇게 뭐 리본 같은 거 붙여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혹시 뭐 처음 타셨던 손님이 그럼 2월에 처음 타신 건가요? 이게 2월에 2월 1일에 처음 손님이 한 분 타셨어요. 두 분 타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떤 손님이셨나요 혹시? 신상 정보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냥 대략. 대구 공항까지 이용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구나.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하신 거예요? 원래 제가 하던 업무가 장거리 택시였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일반 택시로 장거리 업무만 하다 보니까 네네. 기존적인 이제 고객들이 연락이 그분께서 이제 잠시 이제 뭐 해외로 잠깐 나갔다 오실 일이 생기셔서 차가 커지니까 기존에는 이용을 하실 수 없었던 고객들도 네네. 연락이 오신 거예요. 캐리어 한 4개 싣고
그 다음에 화물 다른 수용 화물 2개 싣고 네. 인원은 2분이시지만 그래서 네. 이제 대형 택시로 운행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럼 일반 택시에서 장거리 하시다가 그럼 그 손님들이 이어진 건데, 그러면은 이거 2월에 법이 이게 허가가 난다는 걸 아시고 기사님께서 그러면은 면허 변경을 신청하신 것인가요? 원래는 이제 저도 작년부터 대형 택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 작년부터 하셨구나. 이게 1월 초에 이제 신청을 그러니까 인가 신청을 냈고요. 네. 1월 중순쯤 돼서 이제 허가가 나가지고, 허가가 난 뒤에 명절 지나고 이제 개시 신청을 뒤에 하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이제 운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 그러면 예약은 혹시 카카오택시로도 플랫폼으로도 예약할 수 있나요? 플랫폼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의를 해보니까 대형 택시 같은 대형 승용은 네. 따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호출 시스템을 제가 해보니까 네. 일반 호출, 그 다음에 블루 호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반 호출에 들어가셔서 대형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만약에 운행을 하고 있을 때는 호출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배차를 받을 수 있지만, 네. 따로 대형 승용은 따로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똑같이 묶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선택지가 그렇죠.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플랫폼 택시 쪽에서 네네네. 해주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벤티라는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대형 택시를 그냥 일반 택시로 묶어서 하지 않나 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벤티랑 대형 택시랑 다른 거예요. 저는 비슷한 건 줄 알아가지고. 인원수, 탑승한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벤티라는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서 만든 자율요금제, 네. 그다음에 자율요금제를 신고한 요금제로 하되 네. 거기에 이제 뭐 탄력요금제가 붙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일반 요금 택시하고는 좀 다른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금제가 좀 다른,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 이거 혹시 며칠 전에 예약하면은 차량 혹시 제일 좋을까요? 맛집 같은 것도 요즘에는 다 일찍 예약해야 돼가지고. 최소 일주일 전에 문의를 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급하시게 뭐 이틀 전이나 네. 늦어도 하루 전에는 이틀 전까지는 해주셔야 제가 스케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이제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노쇼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거나 좀 그런 것도 혹시 네. 저는 이것도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래서 기사님이 혹시 운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노쇼 같은 경우에는 대조건에서 일단 노쇼를 나더라도 네. 그냥 뭐 감수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뭐 어디 타 지역에서 모시고 오는 그런 배회 영업 자체는 안 되니까 네, 예약을 하셨다가 취소 그냥 노쇼처럼 이제 하시게 되면 어차피 저는 손해이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네. 좀 많은 노력은 제 스스로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럼 혹시 이게 배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배회 영업 가능합니다. 배회 영업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시외에서 이게 택시를 타고 오는 거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기로 말씀해 주신 영업 거죠? 자체는 가능하지만 네네네. 기로 영업이 아닌 그 고객을 모시러 그냥 하는 거 자체는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아요. 아, 네네네. 예, 다 불법이기 이해했어요. 때문에. 그럼 예약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약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네. 블로그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블로그 기존 장거리 택시 할 때 네. 블로그가 활성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방문 태수도 꽤 많이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네. 제가 이제 스케줄 비는 거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과 날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약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블로그 아니면은 네. 호텔이나 뭐 웨딩 쪽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제가 이제 돌리기 때문에 네. 예, 그쪽에서는 이제 따로 연락을 개별적으로 주시지만 일반 분들이 하실 때는 거의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서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뭐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 다 카톡 오픈챗 그러니까 오픈챗도 네.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도 되는구나. 되게 다방면에서 예약을 많이 받으시네요, 기사님. 그렇게 해야 이 업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 한 3가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기사님께서는 좀 어떤 기사님이 되시고 싶으신지, 좀 그런 좀 신뢰되는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벌이도 벌이지, 그러니까 돈벌이도 번벌이지만 네. 승객이 안전하게 서비스 질 향상된 택시를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커가지고 네. 제가 이 대형 택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 택시를 하면서도 느낀 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다른 장거리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 금액적인 부분을 비싸게 주고 가면서도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편의성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다가 네. 예, 요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요번에 기회가 돼서 대형 택시로 넘어오면서 좀 더 많이 보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승객이 편안하게 목적지 가시는 게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대형 승용 이번에 2월부터 첫 이렇게 시행이 됐으니까 저는 아직 제도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기사님께서 운행하시다 보면 좀 바라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네. 어제 인천공항을 다녀오면서 네네. 잘못해서 제가 이 방범등을 깨먹었어요. 왜요? 방범등이 원래는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방범등이 깨진 이유가 네. 단기 주차장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느냐고 네. 단기 주차장을 잠시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네네. 층고 높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전고 높이가 방범등이 걸려서 네. 부딪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루프 탑인 경우에는 이 방범등 자체가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이 하상도로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 들어갈 때도 이게 닿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좀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혹시 그 층고라는 게 어디가 지금 층고 위에 이제 그 방범등을 올려놓잖아요. 저희가 일반 택시 보면은 방범등 네네네. 갓등이라고 하죠. 저희는 네네네네. 저 갓등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저걸 달고 다니니까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 30cm, 30cm가. 그러니까 저게 어디 걸리는 데가 있는 거구나. 운전하시다 그렇죠. 보면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오른쪽에 하던지 약간 이런 법 규제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서울의 대형 택시 보면은 이제 좀 옆으로 돼서 그 층고보다 밑에쯤에 이렇게 붙이게끔 돼 있는 그런 대형 택시 표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일단적으로는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고려는 해주세요 라고 네. 말씀을 드린 상태라서 네, 그렇구나. 확답은 될지 안 될지는 확답은 좀 힘들고요. 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손님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 대형 택시라는 자체가 요금이 비싸고, 근데 한번 타보시면은 이 일반 택시 타시기에는 좀 힘드신 경우도 좀 많으세요. 왜냐면 이 자체 내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무사고 경력도 들어가야 돼요. 무사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범죄 이력도 아예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이나 아니면 몇 년 동안에 그 시에서 과태료라든가 그 부정행위, 뭐 승차 거부 이런 행위들이 절대 없는 사람들만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고객님들이 타시기에는 너무도 좋지 않은 택시인가. 요금적으로는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수 인원이 함께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광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모든 다방면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택시 한 번쯤은 타보셔서 좋은 인상 남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